다시 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약간 이해도 해야 되지만 또 기계적으로 외워서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 어떤 숫자를 어떤 또 수치로 나누면 함축적인 의미가 된다. 질량 나누기 부피가 뭐야? 밀도 이거 잘 알잖아, 그치? 질량 나누기 원자량 하면 원자의 몰수, 질량 나누기 그 녀석의 분자량으로 하면 분자의 몰수. 이게 된다. 이건 기계로 해야 돼. 기계적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계적으로 외우라고 막 야 쇼핑몰에 갔는데 거기 상품이 허블나게 크죠. 그래가지고 개판이네. 그래서 질납분몰 이렇게 외워버렸어. 질량 나누기 분자량은 뭐 나온다? 몰수. 됐나요? 질납분몰. 거꾸로 가보자. 몰분질이야. 몰이라는 거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그 녀석의 질량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해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해보다도 어찌 보면 이해는 한 번만 딱 하면 되잖아. 근데 빠르고 실수 없이 하려면 이거 외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 질납분몰, 몰분질, 질납분몰, 몰분질 외워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요 흐름을, 여러분 이 흐름을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머릿속에 딱 넣으면 있잖아. 그 다음에 조금씩 바뀌고 조금씩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2번. 우리 어떻게 했나요? 봐봐. 30mg을 태웠는데 여기가 18mg이 나온 거야. 자, 염화칼슘관의 질량 증가량이 얼마? 18mg. 이렇게. 그럼 여러분 계산할 때잖아. 미리가 분차잖아. 그럼 어떻게 해도 되냐? 미리 떼. 얘를 떼버리면 얘도 떼버려. 그러면 무슨 얘기냐? 30g을 태웠다 그러면 얼마 나온다는 거야? 18g 나온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계산할 때 약간 나중에 요령이 생깁니다. 당장의 다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2번에서 봐봐. 2번에서 염화칼슘관, 염화칼슘관 질량 증가가 얼마야? 증가가 18mg이야. 그 다음에 소다석회관 질량 증가량이 또 주어졌습니다. 얼마냐면 44mg.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뭐 일부러 쉽게 하거나 일부러 어렵게 하나 이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실험 자체가 그런 거야. 이런 실험 장치를 해가지고 막 태워가지고 질량을 측정했더니 염화칼슘관에 18mg 늘어나고 소다석회관은 43mg 늘어나고. 그럼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는 한은 얘는 뭐라고? 얘는 H2O 생성량이고 요거는 뭐고? CO2 생성량이고 뭐 이런 얘기야. 똑같은 원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 알아내야지. 요거 중에 얘 알아내야지. 얘를 먼저 덤비는 자. 얘 먼저 덤비는 자. 어떤 자야? 무모한 자. 무대뽀라고 해야지. 무대뽀. 그치? 무대뽀. 대포 앞에 가서 야 나는 대포다 이거랑 똑같아. 당랑처럼 사마귀가 개뿔도 뭐 모르고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바퀴 앞에 서가지고 야씨 나한테 덤벼봐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문제 풀 때나 이건 어떻게 해? 간단한 거에서 복잡하고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문제 풀이가 그래. 항상 시발점 자체를 되게 쉬운 걸로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가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사장님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복잡한 것 같아. 되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야, 그게 뭐가 복잡해?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문제를 심플하게 볼 줄 알아요. 근데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하려면요 뭐고 이것도 그냥 어려운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돼야. 항상 문제를 좀 심플하게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이런 뇌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맨날 어려워. 맨날 뭐 하면 뭐가 문제고 뭐를 하면 뭐가 문제고 맨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외워버리라고. H2O 중에는 산소 먼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명확한 거 먼저. 요거 탄소 먼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첫째 계산을 때립시다. H2O가 18mg이니까 이산화탄소가 44mg이니까 이제 엄청나게 단위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왜? 계산 과정에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해도 돼. 그래서 자 18 중에서 아까 했던 거 합시다. 요건 주어진다고 말이야. 얘가 16인 거, 얘가 1짜리라는 거 다 주어져. 수소가 원자량 1, 산소가 16, 가끔 안 줄 때 있어. 그때 이제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 거의 없으니까 다 된단 말이야. 자, 전체입니다. 전체 18 중에서 자, 요놈 보니까 1짜리 2개 이렇게 해서 물은 분자량이 18이다. 이것도 이제 외워줘야 되는 거. 하필이면 또 여기야. 그치? 우리 혼자 있을 때 막 욕도 좀 하는 거잖아. 사람들 앞에서니까 점잖 떠는 거지. 나도 막 하다가 문제 안 풀리면 막 볼펜 집어 던지고 막 지랄 떴단 말이야. 그래서 18 중에 전체 18 중에 얼마만? 2만 누구의 질량이다? 수소의 질량.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빨리 돼야 된다고. 됐나요? 머릿속에 연습해 연습. 그지? 그 다음에 전체가 44g이야. 44g. 그 중에 자, 얘 12고 산소가 얼마? 16짜리. 그런 게 몇 개? 2개.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 44야. 이거 전체가 44야. 44 중에 얼마만? 탄소는 12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을 잘 못하니까 좀 쉽게 해보려고 간단한 숫자 나온 거야. 여기는 이제 12. 자,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 자, 이건 뭐야? 현재 얘가 수소 질량이야. 그죠? 단위 안 쓰겠습니다. 2. 그 다음에 이걸로 탄소 질량이 얼마야? 12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질량 나누기 수소니까 수소의 원자량. 그지? 탄소의 질량 나누기 탄소니까 탄소의 원자량. 이걸로 나누면 원자의 몰수가 나옵니다. 원자의 몰수는 개수를 빨리 세려고 만든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요걸 통해서 여러분 여기는 좁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 여기다 쓸게. 자, 수소의 질량 얼마? 2에다가 원자량 1로 나눴어. 그랬더니 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2몰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탄소의 질량이 나왔는데 여기는 12g이잖아. 근데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12야. 그죠? 그럼 몇 몰이야? 1몰이야. 그러면 얘가 1몰이고 얘가 2몰이면 이거보다 이게 개수가 몇 배 많다? 2배 많다. 이건 알아냈네. 이렇게 하나씩 알아내. 그 다음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탄소, 수소로만 돼 있고 딴 게 있기도 하고 이럴 텐데 봐봐. 여기가 30인데 우리가 구한 수소의 질량은 2고 탄소의 질량은 12야. 둘이 더했더니 14인데 그러면 전체가 30이었는데 16은 도대체 어디 가버린 거야 도대체. 그래서 다른 생성물이 없이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생겼대. 그죠? 그러면 얘가 32였는데 탄소가 얼마? 12. 수소가 얼마?
2. 나머지는 누구야?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게 아니 물하고 이산화탄소 뿐이니까 얘하고 얘 빼면 뭐야? 산소지 산소. 그죠? 아, 산소가 얼마다? 16짜리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2하고 12 요거 더했더니 더하기 뭐 x를 해야 전체 질량 얼마? 30이 돼. 맞죠? 요 x가 누구냐? 아하, 여기서 생기는 거는 수소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하고 탄소 외에 화학 반응에 관여할 수 있는 애는 누구뿐이다? 산소뿐이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산소는 여기서 들어온 산소도 있고 여기에 원래 들어있던 산소도 있고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 시료가 30인데 탄소는 12고 수소는 2뿐이래. 그럼 나머지 누구냐 이거야. 그죠? 전체 30 중에서 탄소하고 수소 뺀 나머지는 다 산소다. 그런 측면.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 뭐도 할 수 있어? 여기서 공급돼서 화학 반응한 공기 중에 산소의 질량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 들어있던 거 이제 우리 16 계산했으니까 요거 16 계산했으니까 나머지 산소는 어디서 온 거야? 공기 중에서 공급된 산소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심심할 때 하고 생각해봐서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봐봐. 이제 요거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나와. 봐봐. 탄소의 몰수 N이라고 쓸 때 수소의 몰수, 산소의 몰수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봐봐. 질량 2, 12, 16이잖아? 그걸 뭐로 나눠? 몰수를 넣기 위해서 원자량으로 각각 수소는 수소의 원자량, 탄소는 탄소의 원자량, 산소는 산소의 원자량. 오케이? 갑자기 이걸 하니까 선생님 이게 원래 수업할 때는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종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탁 길을 가고 있는데 막 시비가 붙은 거야. 유대인들이 딱 예수한테 야 예수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동전을 가져옵니다. 동전을 가져오는데 동전에 사람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 그치? 신사임당 우리 이렇게 사진도 있고 이렇게 동전을 하나 가져와. 근데 원래 그 유대교 이런 데는 이런 사람의 형상이나 이런 거를 그리면 안 돼. 이렇게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동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한테 물어요. 야, 너 동전이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가 세금도 내야 되고 막 또 하나님한테 헌금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너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걸 묻는 사람이 아유 쟤는 뭐 이런 문제 던지면 대답도 못하겠지 이랬단 말이야.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전을 보고 거기 카이사르가 누가 그려져 있어.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한테 내고, 그러니까 세금은 이걸로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걸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직답을 하면 이제 죽는단 말이야. 야, 너 세금 안 내도 돼? 이러면 이제 죽을 거고, 그지? 그렇다고 또, 야, 이걸로 하나님한테 드려? 그러면 우상숭배한다고 또 까일 거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교묘하게, 너는 카이사르 거는 카이사르한테, 하나님 거는 하나님한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대단한 지혜와 말빨과, 여러분, 이 다음에 연애하거나, 사업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 말빨이 생긴다니까? 가서 감화 감동시켜야 짝사랑한 여자애를 이렇게
어떻게 해보고 남자애를 어떻게 이렇게 해볼 거잖아. 그러려면 이왕이면 있잖아 고급지게 하라고. 멋진 말로. 가서 옆구리 콕 찌르면서 야 햄버거 한 판 먹을래? 그래서 아 배불러 안 먹어. 그래. 아 그래? 다음에 봐 이러면서 일단 후퇴 막 이러지 말고 좀 멋지게 하라고. 그래서 왜 이 말을 했냐? 여러분 탄소의 질량은 뭐로? 카이사르의 것은 누구의 것으로? 카이사르가 새겨진 돈으로 하라고. 하나님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걸로 하라고. 탄소의 질량은 뭐로 나누라고? 탄소의 원자량으로 나누라고. 물의 질량은 뭐로 나누라고? 물의 분자량으로 나누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의미가 있고 혼란스럽지 않고 싸대기도 안 맞고 아시겠죠? 몰수를 구하는 비율 아시겠습니까? 방법. 질량을 나누되 탄소의 질량은 탄소의 원자량, 질소의 질량은 질소의 원자량 이렇게 나눠버리면 된다고. 별거 아니야. 그게 뭔지 아직도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와도 그냥 하라고 그냥 하다가 그 진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돼. 자 이렇게 이거 정리해보자. 자 여기서 우리 탄소 여기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탄소 질량을 찾아봤어. 막 가보니까 여기 12mg이야. 미리그램 써봤자란 말이야. 11mg 써볼까 이렇게. 그래서 야 탄소의 질량이니까 뭐로? 탄소의 원자를 나눠. 자 수소는 수소 어디 있더라? 막 가보니까 여기 이 우리가 구했네 열심히. 자 2mg 써봐. 이렇게 써봐. 얘 원자량 얼마야? 1이잖아 1. 그죠? 그 다음에 야 이거 둘이 더하니까 여기 30보다 부족해. 그래서 산소가 16이야. 16mg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산소의 원자량 얼마야? 산소의 질량은 산소의 원자 이렇게 나눈 거야. 왜 제가 이 계산을 할 때 단위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거냐면 요 비율이 중요해서 그래. 요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이거 봐봐. 살포시 다 약분돼. 단위를 써서 한 사람은 시간 낭비한 거야 한마디로. 단위를 이런 이유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한 번 공부하고 두 번째 되돌아갈 때는 과감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시간을 절약하고 생각을 심플하게 하고 그래야 놀 시간이 생기고 데이트할 시간이 생기지. 저런 거 꼼꼼한다는 그 성격을 못 이기고 난 하나라도 생각하면 난 불안해. 그러면 데이트할 시간이고 잠잘 시간 없어. 그냥 공부만 뒤질러게 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한 거야. 자 계산하니까 1대 2대 1 이렇게 된 거야. 1대 1.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몰수비가 1대 2대 1, 개수비가 1대 2대 1. 이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놈이 탄소가 하나 있으면 수소는 2개 있고 산소는 하나 있어. 탄소가 100개 있으면 수소는 몇 개? 200개. 산소는 100개. 얼마나 그래? 봐봐. 여기에 보세요. 이걸 태워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 그럼 다른 거 몰라도 이 종이에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있다고? 1대 2대 1로 있더라. 이걸 알아낸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개뿔도 아닌 요 정도의 과학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 종이를 태웠을 때 반드시 이렇습니다. 이 종이를 요게 30g이면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44g 생기고요. 물이 18g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막 때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산소는 16g이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 셀룰로즈가 뭐로 된 거야? 베타포드당으로 된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 셀룰로즈에 베타포드당으로 된 포도당의 식이 뭐야? C6H12 O6란 말이야. 몇 대 몇이야? 1대 2대 1이잖아. 물론 이거 두 개에서 물 하나 빠지고 이러니까 약간 오차가 있긴 하지만 거의 이거와 비슷하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요 종이에 있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비율을 알아낸 게 화학을 한 사람들의 꾀라고, 꾀. 이 아이디어. 요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무식하게 공부 안 해가지고 개뿔도 모르고 막 그냥 머리에 들어있는 걸 얻고 가서 세상에 부딪히면 어떻게 몸만 피곤한 거야. 그냥 평생 그냥 한 시간에 10,000원짜리 알바하다가 인생 끝나버려. 나는 이제 일본 가면 이제 맨날 뭐 많이 보냐면 지나가다 복덕방 모임 있잖아. 월세가 올라나면 왜냐면 학생들 이제 가서 방어도 해야 되는데 방세 예측을 해야 되잖아. 그런 거 보고 알바비 얼마에 하나 이렇게 알바비 심야 요즘 1,200엔 한 시간에 그냥 주간 1,000엔 10,000원 12,000원 우리나라 요즘 얼마 주나? 얼마 안 해봤지? 야, 나 옛날에 롯데월드 거기 공사장에서 일할 때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알아? 7,000원. 하루 종일 했어. 아침 7시 반까지 가가지고 종례하고 8시부터 허벌나게 일해가지고 5시까지 일하면 7,000원 줬다. 7,000원. 시간당 얼마야? 뭐 몇백 원 줬던 거. 그런 시절도 있었어. 어쨌거나 이거 됐나요? 그래서 이제 봐봐. 요게 1대 2대 1이잖아.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만듭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최초로 탄생하는 화학식은 바로 요거에 의해서 이거의 이 결과를 이용해서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2대 1이다 이걸 알아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험실에서 제일 먼저 알아낸 요 가장 간단한 약분할 수 있는 건 다 약분해서 1대 2대 1. 그럼 뭘 알게 됩니까, 여러분? 이 녀석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라는 성분 원소를 알고 거기에 들어있는 각 성분의 존재비가 1대 2대 1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죠? 실험실에서 제일 먼저 알아낸 요식을 뭐라고 하냐? 실험식.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뭐라고 하냐? 일본은 이거를 조성식이라고 해요. 야, 얘랑 얘랑 조성이 어떻게 된 거야? 짜임새가 어떻게 된 거야? 얘랑 얘랑 도대체가 탄소, 수소,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붙은 거야? 이걸 나타내.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유기화학을 공부한 거를 써먹을 때가 온 거야. 야, 여기까지는 그냥 유기화학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해도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간단 말이야. 이랬어. 근데 얘를 분자량 측정을 했어. 분자량 측정을 했더니 지금 이거는 분자식이 아니야. 그냥 실험실에서 존재비가 이러니까 여기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Y를 하고 있잖아. Y의 분자량을 실험을 해서 측정했습니다. 여러분, 자, 분자량 측정 방법으로 뭐 아는 거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끓는 점 오름 분자량 측정에 쓸 수 있습니다. 어른 점 내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투압도 분자량 측정에 쓸 수 있습니다. 밀도도 분자량 측정에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분자량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실험을 통해서 분자량 측정을 했더니 얘가 180일 분자량. 얘 몸무게가 분자 하나의 상대적 질량이 180이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여러분 1대 2대 1의 요 존재 비율은 변하지 않으면서 몸무게를 180을 만들어야 돼. 존재 비율가 막 마음대로 바뀌어버리면 안 돼. 뭘 유지하면서 1대 2대 1. 여러분
몸무게 줄이려고 팔 자르는 사람 있어? 다리 잘라서 버려버려? 항상 팔 2개, 콧구멍 2개, 눈알 2개 이걸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빼야 되는 거야. 이걸 딱 잘라버려, 딱 잘라버려. 이게 뭐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존재 비율이 그래서 야 그러면 얘는 뭐야 도대체? 얘가 12고 얘가 1짜리 2개고 얘는 16이야.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30 아닙니까? 요거를 뭐 실험식량이라고 해. 그러면 아니 원자가 쪼개지지 않으니까 존재비가 정수비일 거 아니야. 그지? 요거에 얘가 두 개가 돼. 만약 2개가 되면 얘는 몇 개가 돼? 꼭 이 비율을 지켜야 되니까 4. 요거는 얼마?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거 뭐야? 2배 하는 거야. 그치? 이 비율. 그래서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 2배니까 얘는 6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몇 배 하면 30짜리를 몇 배? 6배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1대 2대 1을 뭐 하면서 유지하면서 몇 배 몸무게가 늘어나야 돼? 6배. 그래서 하나의 몸뚱아리가 돼야 되니까 하나의 몸뚱아리 속에 탄소가 몇 개? 6개, 수소는 몇 개? 12개, 산소는 몇 개? 6개. 그래서 요 분자량 측정을 하면 이제 야, 이 우리가 Y라고 하는 요 녀석은 탄소가 몇 개짜리? 요걸 보면서 6개짜리. 수소는 몇 개짜리? 6배 돼서 12개짜리. 산소는 뭐 6개짜리. 요런 녀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했더니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맛도 보니까 달달하고 물에 넣어서 실험하니까 환원성도 가지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포도당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분자량이 180이 아니고 60이라고 해보자. 분자량을 측정했는데 Y의 분자량이 60이래. 그럼 여러분 이제 분자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요거 분자식. 실험이 이렇게 되면 가만있어 봐. 얘가 30이니까 30 곱하기 얼마? 2. 자, 분자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분자식 C 2배, H도 뭐 2배, 산소도 2배 이렇게 된다. 바로 Y의 분자식을 들었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또 실험을 하지.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요 놈이 성질 조사를 했더니 산성이래. 산성. 그럼 탄소가 2개고 수소가 4개인데 산성이래. 그럼 여러분 산성하면 딱 떠오르는 뭐야? COOH잖아. 카르복식이. 산성은 COH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혹시 이거 완전히 이렇게 해서 눈알 튀어나오게 치네 막 이렇게. 어쨌든 COH는 뭐야? 무슨 성이야? 산성이야. 산성.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COH가 들어가야 뭐 이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산성이라는 성격을. 얘는 성격 파악이 안 돼. 근데 성질 조사하니까 산성인데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 COH는 무슨 성이라고? 카르복식이라는 놈이고 이 카르복식이는 무슨 성? 산성, 약산성이다. 이게 다 약속이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산소 2개가 다 들어가 버리고 산소가 2개 들어갔잖아.
탄소가 하나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남겠지. 그 다음에 수소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수소가 4개였는데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 중에 남아있는 건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남아있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CH3. 네, 보통 빨간 거는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COH. 자, 무슨 성? 산성, 약산성이다. 이렇게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 있어. 실험실에서 제일 먼저 만들면 뭐 실험식, 조성식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간단한 비율만 하다. 다른 거 아무 대풀도 몰라. 그 다음에 이놈이 분자라는 몸뚱아리에 탄소가 1대 2대 1인데 정확히 알고 보니까 실험에서 파악해 보니까 얘는 6개다 결정이 난 거죠. 얘는 몇 개다? 2개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른 거 몰라도 얘 몸뚱아리는 탄소 2개 있고 산소 2개 있고 수소 4개로 해서 하나의 몸뚱아리를 구성해. 그런데 성질을 조사해 보니까 산성이래. 그래서 산성이 탄소하고 수소, 산소로 산성을 나타내려면 COH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다 있는 거야. 얘가. 그럼 나머지는 뭐 CH3. 그러고 보니까 얘가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트산이구나 이렇게 한 거야. 자, 이렇게 성질을 보여주는 식. 이런 식을 뭐라고 한다고? 그냥 한자로 그냥 만든 거야. 자, 이런 식을 성질을 보여준다. 시. 야, 영어하고 우리가 한자하고 똑같잖아. 시, 보다. 그지? 시, 성질을 보여주니까 시성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딱 요거 보고 필이 오지. OH가 있으면 뭐야? 히드록시기가 있으면 알코올.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CH3, CH2, OH 이렇게 쓰면 알코올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거 보면 돼요. 오케이? 자, 뭐라고? 성질을 보여주는 식. 시성식. 그런데 사람은 또 궁금한 게 많잖아. 이런 거야. 나도 한때 그런 경쟁심이 많았는데 친구들 막 30살에 아파트 사면 나도 사. 친구가 24평이야. 그러면 난 28평 사야지. 막 속으로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 때가 있었단 말이야. 다 부질없어. 아유, 28평에 자빠졌잖아. 80평에 자빠졌잖아. 속편한 게 장땡이야. 안 아픈 게 장땡이야. 100평짜리 아파트에 자빠져가지고 보르랑 아프면 뭐에다 써먹냐.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다 필요 없어. 자, 어쨌든 보세요. 여기까지 됐지? 근데 야, 니네 집 구조 어때? 야, 안방에 화장실 있긴 있어. 막 이렇게 막 따진단 말이야. 피곤해 죽어 아주. 친구들 만나서 지난 토요일날 나 잠깐 여러분 몰래 시험 여러분 보는 사이에 저기 시골 동창들 모임 있었다. 모임 가서 와서 밥 먹고 아이고 야 건강하네 보니까 좋다 뭐 이러면 되지. 또 갑자기 야 넌 잘 살잖아. 넌 옛날부터 똑똑했잖아. 뭐 어쨌잖아. 넌 병신이었어. 막 이런 얘기하고 머리 아파지는 거야. 술 먹고 싸우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구조 궁금하다 사람. 그래서 탄소는 몇 번 결합한다고? 탄소는 4번. 그걸 가스라고 해. 알겠지? 1가면 몇 개? 한 번 결합하는 거. 2가면 2번. 탄소는 4번 해. 수소는 1번 해.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보니까 수소에 요 선을 긋는 걸 까표라고 그래. 자, 하나. 까표를 2개를 해서 둘, 셋, 4번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봐봐. 얘가 수소가 3번 붙고 이 탄소가 여기 붙어 있어야 그 하나의 몸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는 이제 여기다 탄소 딱 올려. 근데 산소는 2번 결합해야 돼. 2번. 그래서 2개나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야 이렇게 그려야 되나 막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산소가 이렇게 나란히 2개 붙는 건 불안정해. 구조가 불안정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일단 산소가 이렇게 가고요. 산소가 2번 결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산소는 몇 번 결합할 수 있다고? 2번. 어디 가서 안 변해. 이거 얼마 한 번만 딱 알아놓으면 돼. 그래서 이 수소는 항상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야. 제일 바깥쪽. 그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야. 수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뼈다를 까표라는 요 선으로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다 그려주는 거. 다 그리는 거를 뭐라 그런다? 구조식이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구조식 그려라 그랬는데 이걸 그냥 얼른 시성식서라 그러니까 무식한 척 이걸 그려요. 하라는 대로 좀 하라고. 뭐 시성식 하면 이거 쓰라는 거야. 알았지? 괜히 막 형 이거 쓰라고 안 했는데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 쓰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학원도 봐봐. 선생님이 맨날 일찍 와서 공부하다가 그날 공부 복습 다 하고 집에 가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가서 잘하고 그랬는데 꼭 수업 끝나면 일단 튀어요. 아싸 일단 학원을 벗어나자. 뭐 학원이 무슨 지옥이야. 끝나기만 하면 그냥 스펠처럼 튕겨서 나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거 알겠는데 이거는 있잖아 견물생심 보면 마음이 우러난다. 이거는 진리야 진리. 진리. 여러분이 고기를 좋아해. 앞에 고기 있으면 침 꼴딱꼴딱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이 소파를 좋아해. 집에 가니까 아빠가 요번에 완전 전동식 소파 딱 이렇게 누르면 촥 나오면서 다리도 받쳐주고 아이고 또 안마 기능까지 있어. 다리 쪼물딱쪼물딱 해주고 얼마나 좋아. 견물생심이지. 가서 탁 넣어서 조금만 한 10분만 안마하고 공부해야지 그랬는데 이미 잠을 자고 있어. 1시간 자버렸어. 일어나니까 머리가 띵해. 그래서 안 되겠다. 침대를 보니까 침대로 다이빙 하고 싶어. 다이빙해서 딱 10분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씻고 공부해야지. 근데 밤 11시야. 엄마는 왜 나 안 깨웠지? 엄마는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 내 애가 알아서 잘 하겠지. 참고. 설거지 할 때도 평상시에 노래 부르면서 하시던 분이 빡쳐가지고 빡빡빡빡 이러면서 접시도 팍팍 넣고 빡쳐가지고. 그런데도 잠만 퍼질러 자다가 나중에 원망해요. 엄마가 왜 안 깨웠지? 평소에 그렇게 잘 깨야 되지. 오늘 왜 안 깨워? 안 깨우는데 얼마나 속병나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지 말라는 거야.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쳐다보기는 쉽지가 않아. 여러분이 사랑스럽게 하진 않잖아. 집에서 자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부하라고. 됐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 꼭 이래야 돼요? 이런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성질 조사를 했어. 성질 조사를 했는데 만약 이런 거야? 중성이야. 중성. 산성이 아니랴. 왜 그러지?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아는 것도 없고 해서 환원성이 있대. 환원성. 야 그러면 야 이거 어떡하지? 아니 여러분 이제 나 이건 좀 알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산성이 없으려면 COO에 요 놈이 뿅 나가서 H 플러스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COOH에 누가 H 플러스가 탁 나가서 산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걸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게 없으려면 요 놈 갖다 붙여야지. 요 놈을 여기다 붙여버려.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띄워놓은 수소를 여기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중성이면서 산성이 아니면 환원성을 가져야 되고 산소도 2개나 있어야 되고 이러면 여러분이 성질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COOH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탄소가 와버려야 돼. 그럼 탄소를 4번 결합해야 되니까 수소가 이렇게 3개 붙어줘야 될 거야. 하나, 둘, 3개야. 몇 번만 붙으면 돼? 한 번만 더 붙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요. 선생님이 뭐 이거 천재라서 알겠어? 수백 번 하니까 그래. 에이씨. 여러분, 이거 개뿔도 안 하고 저런 게 생각이 나는 왜 안 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절대 날 수 없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래서 은근슬쩍. 보세요. COOH가 아니고 COO 이렇게 돼 있는 요 놈을 뭐라 그러냐? 에스테르. 에스테르. 근데 요게 메탄, 아까 요렇게 된 게 메탄이잖아. 메탄인데 요게 하나 없는 걸 메틸이라고 해. 그래서 에스테르인데 요게 만약에 요게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포름산이라고 하는 거거든. 포름산, 그 다음에 요거 요쪽 녀석을 나중에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포름산하고 뭐 얘가 붙었다 이런 뜻으로 포름산 메틸이라는 이런 놈이 생겨. 분자식은 똑같아. 분자식은 이거야. 다 똑같아. C2H4O2인데 바로 이런 성질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요 녀석하고 뭘 할까니 또 뭐가 되고 실험에서 계속 이게 가니까 쫓아갈 때마다 이게 무슨 원리인지 이게 딱 감이 와요. 그랬나요? 그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지니까 정리만 하고 좀 쉽시다. 자, 우리가 요 성분 분석을 해서 요 1대 2대 1 알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과정상 계산도 때려야 되고. 그래서 실험실에서 제일 간단한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의 존재비가, 성분의 존재비가 1대 2대 1이다. 이걸 알아내는 게 계산상 좀 어렵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일본에서는 조성식이라고 하고, 뭐를 나타낸 거다? 분자식이 아니야. 얘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 성분이 몇 대 몇으로 있는지 가장 간단한 비율,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린 거야. 그죠? 가장 간단한 비율을 나타내는 식이야. 그런데 이거를 분자량 측정을 하면 180이 나올지 60이 나올지 뭐 알게 뭐야. 그치? 180이 나오고 그러면 분자식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블라블라블라 다른 조사를 더 해보니까 호두당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60으로 했는데 60 분자량 측정이 60이 나오니까 얘가 실험식량이 30이니까 2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배. 그래서 이제 C2H4O2 해서 분자식까지 간 거지. 분자식을 갔는데 성질 조사해 보니까 산소이야. 그럼 꼭 뭐 있어야 된다? COH 이거 뭐라고 한다고? 카르복식이. 이름 알아야 돼. 카르복식이. 하다 보면 외워져. 카르복식이. 무슨 성? 산성. 카르복식이가 붙어있는 산은 다 카르복시산 이렇게 불러. 그렇지? 네, 카르복식이가 있으면 산성이고 이런 산은 다 카르복시산이라고 하는데 카르복시산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역시 뭐야? 우리 뭐 식초. 오케이? 여러분 이제 여름에 식초를 좀 많이 먹어요. 오이 내고 식초 넣어서 고추장에 뭐 식초 좀 넣어서 회 팍팍 찍어 먹고, 그렇지? 초고추장 팍팍 먹고. 여름 때문에. 시큼시큼하지.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이 분자량을 측정했는데 60인데 얘가 만약에 산성을 얻고 환원성이, 그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산성을 없애야 되니까, 일단 산성을 없애야 되니까 여기 H 대신에 뭐 딴 걸 써줘야 돼. 이렇게 탄소를 이렇게 썼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에스테르. 얘는 기억해. 무슨 향기? 꽃향기, 과일향.
과일이나 꽃향기는 뭘 가지고 있다? 요 에스테르를 가지고 있어. 선생님 똑같은데요? 아니야. 여기에 있는 O가 H랑 직접 붙은 놈하고 여기 요거 이렇게 직접 요게 붙은 거 요건 산성이야. 산이라고. 근데 여기가 탄소가 오면 다르단 말이야. 산성을 안 띄어. 그래서 이런 놈은 에스테르라고 하고 꽃향기 과일향. 그럼 선생님 여기 실험해가지고 이게 환원성 산성 없애버리고 그건 좋은데 환원성은 뭐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 부분 탄소가 산소랑 이중결합을 하고 그 옆에 수소가 이렇게 똥 붙어 있으면 이놈이 꼭 무슨 성을 나타내냐면 환원을 시켜주는 환원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조사하면 이놈이 이런 분자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 거쳐가면서 그러면 이제 이론이 정립이 되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만 하고 자, 카르복시산이 있어. 요놈한테 메탄올을 넣으면 어떻게 돼? 메탄올 넣으면 요거는 그릴 때 아세트산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요것 때문에 산성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알코올을 넣어주면 자 메탄올이야. 소주야. 소주.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잘 들어라. 나중에 또 이거 헷갈리면서 나 가끔 황당해. 수업 시간에 한두 번 얘기를 한 게 아닌데 한 10번, 20번 막 어떨 때 100번 느낌이야. 근데 어느 날 문제를 들고 와서 선생님 여기서 물이 빠지는 거 맞죠? 그래서 물은 이렇게 빠지죠. 어머 심장이 덜컹해요. 내가 수업 시간에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애한테 이걸 제대로 가르쳐줬어야 돼. 내가 이걸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못 알아보구나. 여러분 내가 좀 유치하지만 이런 거야. 우리 집에 남자애가 둘이야. 요 집은 뭐야? 남자애가 몇 명 있어? 오늘 남자라고 한 명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명 있는 거 보내긴 너무 힘들잖아. 2명 있으면 한 명 군대 가도 그래도 하나 남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군대 보내는 마음이랑 똑같아. 여러분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해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 보내도 괜찮아. 여기 하나 있는 거 보내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 방사성 물질 여기서 막 방사능이 나와. 야, 나 방사성 산소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를 물을 싹 빼요. 그러면 얘랑 손잡았고 얘랑 손잡았었는데 얘네가 빠져나가서 얘랑 손잡게 되면 COO가 되는데 바로 요 COO 안에서 방사선이 막 나오니까 딱 찍어보면 방사선 탐지기로 딱 찍어보면 에스테르에서 방사능이 팍 뿜어져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떨어져 나간 물에는 요 놈이 없잖아. 그지? 그 얘기는 알코올의 산소가 아니고 이거 카르복시산의 산소가 떨어져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야 이쪽에서 OH 나오나 여기서 OH 나오나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여러분 책에 다 확인된 것만 실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 COO 이걸 뭐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COO 에스테르. 에스테르는 무슨 향기 난다고? 꽃향기 과일향. 오케이?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씩 더 알아가는 거야.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나머지 좀 더 합시다.